그럼 이제 대조분석 가설을 시작해 볼게요. 대조분석 가설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한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면 심리학, 언어학,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습관 형성이죠. 반복 훈련을 통한 습관 형성인데요. 여러분들 습관을 생각해 보면 좋게 제대로 된 습관을 내가 형성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을 3살 버릇이 80까지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거나 오류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형성된 습관이요. 새롭게 이제 형성될 습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올바르게 습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리미리 예측을 해놓는 거예요. 아, 모국어하고 외국어하고 이렇게 같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을걸?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대조분석 가설의 가장 기본 시작 출발점입니다. 대조분석에 한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 단계 내용을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모국어하고 외국어하고가요.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할수록, 유사할수록 학습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때가 영어를 배울 때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휘, 그렇죠. 어순이라든가 혹은 문법 구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법 구조라든가 의문이라든가 어휘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비슷할수록 학습을 해서 내가 습득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날수록 없는 내용일수록 새로운 내용일수록 궁극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1, 사실은 레벨 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레벨 0부터 레벨 이제 5까지 총 6가지 단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전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국어하고 외국어하고 같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버스나 컴퓨터를 새로운 단어야 이걸 외워야지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물론 영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거는 어휘가 한국어로 굳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요, 이제 융합이라고는 그 두 번째 단계는요, 모국어에서는 한 2-3개가 있고요, 외국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의 P 사운드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P 같은 경우가요. power 할 때 P 사운드 하고요. pizza 할 때 P 사운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생긴 것도 하나고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받아들일 때 power 할 때 피읍 발음하고요. pizza 할 때 P 사운드 혹은 쌍비읍. 그렇죠. 그래서 비읍, 피읍, 쌍비읍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소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벨 2로 조금 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별 부족입니다. 모국어에는 있는데요. 외국어에는 없어요. 이건 뭐 어차피 외국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도 괜찮습니다. 한국어의 조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있지만 영어로는 없으니까 사실 외국어 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재해석입니다. 모국어, 외국어에 양쪽 다 있긴 하지만 쓰임이 다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 구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과잉 구별인 경우에는 모국어에는 없고 외국어에는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관사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단계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 단계가 오면 아하,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미리 예측하실 수 있겠는 거죠. 2개 언어를 비교를 했고요. 분석을 했고요.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따져보니까 이런 데서 어려움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대조분석 가설입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분리, 흔히 스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국어에요.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모국어에서는 그 소리가 하나예요. 그런데 소리나 뭐 내용이 하나예요. 그런데 외국어로서는 그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리을 사운드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하고 2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R 사운드를 처음부터 리을로 하면 잘 안 되니까 라,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을 해서 을 이런 사운드로 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모국어로 봤었을 때 외국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예측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